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의외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기세등등하게 급등세 펼쳐나가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곳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 하단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판단이고요. 이게 뭐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17일 날 이렇게 입성한 날 58%, 그리고 어제 20일에도 오르고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기관들이 지금 판 것을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이 공모가 하단에 대한 하단을 찍었다는 것에 대한 매력이 지금 계속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의 구조보다는 수급 상황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그 상장되어 있는 전구체 관련한 네. 기업이라는 점도 굉장히 또 높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우리 2차 전지의 구조를, 코스트 구조를 보면 전체 금액의 약 2차 전지 배터리의 30%, 그러니까 자동차의 30%가 2차 전지이고 그 중에 전체의 한 60%가 양극재인데, 양극재 60%가 다시 전구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구체의 국내 자금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자금률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전구체를 그나마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이번 공모로 인해서 현재 5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21만 톤까지 올린다는 것에 포텐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머티리얼에서는 계속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외부에 팔겠다고 하지만, 우선 에코프로 BM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에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데 외부에 팔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체 매출은 철저하게 에코프로 BM 매출과 연동된다는 것에 좀 한계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상황으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장 상황을 보고 전체적인, 결국에는 모든 기업은 수급이 끝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이거든요. 이 펀더멘탈을 좀 더 짚어가면서 장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더해서 에코프로, 이렇게 그룹주 간에 연동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이 과연 에코프로 BM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선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또 어제는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에코프로 BM 쪽에는 좀 이러한 부분이 악재라고 보십니까? 현재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리튬 때문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극재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산화 리튬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MCM이나 NM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걸 섞어서 만든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이 결합한 게 양극재인데,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양극재의 코스트의 60% 가까이가 전구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업률이 높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코스트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수산화 리튬이라는 복병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코스트가 떨어지면 그 수익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가져가지만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돼 있지만, 이동채 회장이 전에 임원들을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 5.15 프로젝트를 돌렸어요. 5.15 프로젝트. 네. 이게 뭐냐면 매출 5조 원에 15%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5% 영업이익률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현재 지금 에코프로의 어떤 클로즈 루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다 구성했거든요. 지금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 안 했죠. 그리고 리사이클을 만든 곳은 에코프로 CNG,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BM이 이제 만드는 구조인데 이 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려면 이 재료의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의 최종의 경쟁자는 결국에는 코스트가 얼마나 낮은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펀더멘털로 이어지는 건데 네. 이러한 차근차근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해서 현재 2공장, 3공장, 4공장을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현재보다 4배 늘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생산량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트가 떨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누가 가져가겠느냐. 결국은 이 루프 클로즈 시스템에 있는 이 계열사들이 가져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이들의 전략인데 현재의 주가라든지 모든 부분은 그 정도 포텐셜은 아직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급에 의한 어떤 주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 현황이고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시장의 그 주가에 나타나는 효과는 저는 내년 한 상반기는 돼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그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걱정도 많긴 했는데 또 주가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 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어떻게 좀 쇼커버 물량의 유입은 끝난 건가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끝난 거냐, 아직도 진행 중인 거냐. 네. 어쨌든 공매도 금지 조치 당시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외국인 투자자는 팔 것이다. 이렇게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예측했는데 모든 예측은 다 빗나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공매도 금지 상황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적 상황이. 그 전에 공매도 상황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라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대부분 지금 다 빗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쇼크링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판단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쇼커버링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에는 뭐 지금 산타랠리도 준비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인 실적 위주로 갈 것이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쇼커버링 효과가 아직까지 유효하냐?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게 기울어진 인동공장을 좀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평평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매도의 금지를 무기한 연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번에 뭐 불법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개인의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의 굉장히 또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데 물론 일부 단기적인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에 좀 괜찮은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개선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계속 뭐 찬반 논란은 여전히 하긴 한데요. 네. 공매도가 주식시장 거래량을 정대지키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서 공매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약간 낮아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약간 과열 증상이 벌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두가 상장하고 나서 그 실제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시장이 또 한 번 더 충격이 빠져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출렁이 있더니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또 흔들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한데 대표님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파두 같은 경우는 뭐 실적검증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파두는 기술 상장이죠. 기술 상장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이 시작가도 못 갔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실적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회사 대표 이사가 회사와 검증하는 기관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장할 6월 30일 상장할 당시에 2분기 실적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묶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종목에 미리 투자한 분들은 알고 계셨나 봐요. 그 기업에 비상장 기업일 때 투자한 한 지인의 말을 계속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실적 보고 투자해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실적 보고 투자라는 말이 뭐지 했는데 실적을 정말 여러 번 너무 형편없어서 네. 이게 그 메시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그 실적에 대해서 뭔가 묵인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네, 된다고 분명 생각을 사실 합니다. 같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1조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하는 기업의 매출이 분기 매출이 뭐 1억밖에 안 되는 것도 네. 뭐 그냥 문제고 이번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파도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의 좀 마음이 그나마 좀 주가가 상승을 해서 진정을 했겠지만 추후의 움직임도 좀 부정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